통상 이제 헌법적인 가치와 어떤 교회 또는 어떤 특정한 교파의 가치가 충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그 종파나 그 교회 또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믿음을 실천하며 어떤 생활하는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A라는 교파가 또는 신앙 공동체가 갑이라는 형태의 생활을 하는 것 또는 B라는 교파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것, 헌법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그러죠. 개인 생활 영역은 개인에게 맡겨둡니다. 법은 그 부분은 방임을 하고 있는 거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자기들의 생활 영역을 넘어서서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생활을 현저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죠. 한 신앙 공동체와 그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생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 비로소 법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입하는 법의 최고법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헌법이고요. 헌법은 그런 경우에 비록 그 신앙 공동체의 생각과 다른 어떤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범하지 마라 라는 게 헌법에서 말하는 차별금지고 이 차별금지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동성애자의 생활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것까지 우리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의 생각이니까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뭐 교육 기회라든지 또는 뭐 대학이라든지 무슨 회사라든지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또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뭐 무슨 회사나 무슨 대학의 어떤 한 구성원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그 신앙 공동체 내부의 생활이 아니라 공공 영역으로 들어와서 고용이나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나 이런 아주 공적인 그런 영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있었던 규범들이나 교례들을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당신들의 믿음, 당신들의 생활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 그때서 비로소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을 잘 읽어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유튜버나 또는 유선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정한 교리를 이제 방송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은요, 고용이라는, 그러니까 노동이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정규의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 그러니까 국가의 인가를 받아서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교육 공간, 그리고 이제 뭐 특정한 사회 서비스, 뭐 정보 서비스나 방송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 이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나거나 또는 교리 연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실천하고 하는 그것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인가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의제됩니다. 헌법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그 인가받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교육체제 속의 한 부분이거든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이후로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체제에서 더하기 우리 국가는 세속국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과 이
그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되는 거죠. 국가가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원하거나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그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정규의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종파의 교리는 이러이러한데 뭐 다른 종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제대로 된 좋은 그 신앙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가능하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우리 종파의 어떤 교리만 여러분들은 공부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요거는 종교 분리에서 나오는 국가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역으로 어떤 국가 시설인 학교 기관 또는 국가의 기능을 대행하는 학교 그 안에서 다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뭐 이제 뭐 기독교 일부 종파 이야기는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허용하는 식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사실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학교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도도 미션 스쿨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교육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우리가 쌓아온 이 체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